지사님, 저희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또 광주 전남의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 꼽으라면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군공항 이전 문제를 꼽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나눠 볼 텐데요. 광주 민간 군 통합 이전 관련돼서 사실 이제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정부 주도로 하니까 또 육자 TF도 구성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물밑에서는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청자들이 시민들이 또는 도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약간 지지부진하게 느껴져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육자 TF는 9월 달에는 아마 공식적으로 열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좀 물밑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광주광역시하고 무안군하고 이제 무안군도 지금 참여는 공식적으로는 않고 있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은 이 앞에는 공모를 뜬금없이 공모를 이야기해가지고 문매를 좀 맞았는데 맞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무안군 입장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무안군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무안군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광주광역시도 생각이 있고 전라남도나 이제 국가에서는 그러면 이 문제를 중간선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지원금 있잖아요. 네. 지역 지원금. 광주광역시는 1조를 하겠다. 이렇게 전에 한번 이야기한 바가 네네. 있지만은 그 뒤로 좀 여건이 좀 어려워지는 게 이를테면 새로 개발했을 때 얼마나 이익금이 나올 거냐. 개발 이익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8,500억에서 2,900억으로 최근에 줄었단 말이에요. 8,500억에서 네. 2,900억. 2022년도에 네네. 당초 4,600억에서 네. 2022년도에 재검증하니까 8,500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검증을 해보니까 일단 잠정적으로 2,900억이다. 이렇게 네네. 했거든요. 그러면은 갭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제 전에는 8,500원 갭이 별로 없어서 아마 그때 광주광역시에서 1조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협의가 필요한 거고, 또 무안군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도대체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말로만 하고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렇다면 획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정부 실행 계획이 의지가 나와야 된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육자 TF 구성하라 하면서 획기적으로 특별한 이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기대를 좀 하고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월에 육자 TF가 시작합니까? 조금 전에 지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육자 TF가 언제 시작하냐 이것도 사실은 관심이잖아요. 9월 달에는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걸림돌 또는 그 간극이 좁혀져서 이 광주 전남 시도민들의 바람대로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네. 그 싶습니다. 문제는 이제 단순한 공항의 문제가 아니고 네네. 광주 전남의 관문공항이 제대로 이렇게 활성화돼야 지금 막상 무안공항 좋네 나쁘네 하지만은 엄청 불편하다. 지금 문 닫고 있으니까 엄청 불편한 이야기도 많지 않아요? 맞아요, 지사님. 그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무안공항 재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언제쯤 될까요? 이거 단답형으로 짧게만 네, 그 얘기해 부분은, 주세요. 네. 그 부분은 노컬리콘에 둔덕이 있잖아요. 네네. 둔덕을 지금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 유족분들하고 협의해서 둔덕을 치우고 그걸 공사를 하기로 돼 있고 그 공사를 하게 되면 2개월이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8월 말에 로컬라이저 둔덕에 대한 사고 조사 원인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는지 결과가 나오면은 네. 유족분들하고 바로 대화를 해서 공사를 재개하게 되면은 2개월이니까 계산해보면 되게 나오겠네요. 그럼 빠르면 10월 말이네요. 11월 11월 초? 네. 11월 안에는 재개장할 수 있다. 재개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은 국토부가 로컬라이저 둔덕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조사를 입장을 취하느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로컬라이저 문제는 상식선으로 봐도 너무도 입장이 확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사님, 저희가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지사님도 많은 것 준비해 오셨을 텐데요. 시간 많지 않은데 요거 한 가지 여쭐게요.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 전에 지사님이 북극항로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북극항로는 부산이 해양에너지부를 유치하면서 이전하면서 북극항로를 개발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사님이 북극항로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놀랐는데요. 관련된 얘기 조금 해주시죠. 네, 북극항로가 이제 2030년이면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때는 아마 컨테이너 선도 다닐 수 있을 거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직은 이제 예측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2030년 북극항로가 제대로 열리기 시작했을 때 북극항로의 관문이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되는데 그 관문항으로서 이제 부산항이 기점과 종점의 주요 항만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게 이제 정부의 뜻이긴 한데 그 부산항은 그런데 컨테이너 화물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화물을 보면은 비컨테이너, 벌크 화물에다가 뭐 예를 들면 LNG랄지 뭐 원유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비컨테이너 화물을 90%를 광양항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11대 수출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광양항이 오히려 당장은 북극항로의 주요 거점항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컨테이너가 물동량이 많이 다니는 그때 되면 부산항이 물론 가장 큰 세계적인 거점항이 되겠지만은 그래서 광양항과 부산항을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게 저희 전라남도 주장이고 그래서 이제 뭐 국회 세미나도 가서 이렇게 했고 정부에도 공식적으로 제가 대통령님 모시고 시도지사 회의 때도 그 이야기를 했더니 대통령께서 귀담아 들으셨어요. 그 부분은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저도 전혀 몰랐던 북극항로는 당연히 부산과 관련된 현안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지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북극항로를 개발을 한다면 우리 전남, 광양도 참여하지 말란 법이 없다. 오히려 지금 당장은 우리 광양이 더 많은 물동량을 북극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네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이제 이런 선박이 많이 다니게 되면은 수리조선 문제도 있는데요. 수리조선이 지금 현재는 광양 여수가 준비는 좀 덜 돼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내다봤을 때는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면은 수리조선의 최적지도 광양 여수 쪽이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